나중에 선생님이 쓰신 글에서 보니까 선생님이 이응로 화백하고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이미 동백림 사건은 다 끝난 후이지만 그때 이제 선생님이 북한에 오빠가 있다는 그 연락을 받고 평양에 가서 오빠를 만나고 오셨다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글에 쓰셨는데 결국 그 일 때문에 이제 조사도 받고 뭐 이런 게 된 거죠. 어떻게 근데 북한에 오빠가 가 계셨고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오빠를 만나러 평양까지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내가 오빠 평양에 안 가겠다고 해서 모스크바에서 만났어요. 오빠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니까 못 믿으니까 못 가겠다고 그래서 모스크바까지 오빠가 와서 같이 평양에 갔는데 평양에서 가보니까 오빠가 그 이북의 김일성 대학의 그 공과대학인 김책대학을 나와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원래 명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또 그 같이 김책대학에서 나온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때 돌아갔을 때 그 휴게소라는 데를 있었는데 거기서 나를 이제 교육시킨답시고 매일 1시간이나 2시간씩 그 영화도 보여주고 하는데 그거 하는 얘기가 레닌이 그때만 해도 이 서방 사회에서는 레닌이 다 죽어버리고 없을 때인데 레닌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나 뒤떨어진 거예요. 나를 세뇌시킬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래도 그냥 견디고 있다가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연락이 와서 조금 너무 심하게 연락이 오길래 제가 조금 불안을 느껴서 미국으로 왔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도망을 빠져나가 미꾸라지처럼 자기네 손에서 빠져나가 버렸겠죠. 와서 제가 그 오빠 만난 것을 여기 월남에 있을 때 알던 중앙정보부 직원이 여기 또 공사로 와 계신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가서 제가 제 발로 그러니까 자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 알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그분도 아마 나를 많이 도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 7, 8년을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처음부터 저는 벌을 주면 벌을 받으리라 각오를 했고 그리고 한국 법에 그 오빠, 저기 형제나 부모 자식 간에는 무슨 그런 일을 사상적인 일을 해도 그건 죽이지는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제가 그거를 최후의 보루로 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각오가 돼 있고 나한테 당할 거는 내가 당하리라는 각오가 돼 있었기 때문에 가서도 한마디도 거짓말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미국 국적을 바꾸고 콜속 재판을 받았는데 무슨 제목으로 어떻게 콜속 재판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죄 지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거하고 내가 국민으로서 지켜야 하는 그 두 개의 상반되는 규칙을 가지고 내가 어느 쪽에 서느냐 결정했을 때 내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가서 만난 거니까 그렇게 결정할 때 고민을 했지 그 결정한 뒤에는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후회도 안 하고요. 그래서 콜속 재판을 뭘 받았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것도 상관없이 그때는 이미 내가 상관없이 미국 여권을 가지고 중국 유학을 간 겁니다. 그게 파리에서 내다본 중국을 비로소 간 것입니다. 그때 사실은 이제 아직 한국하고 중국이 수교하기 전이지만 선생님은 이제 미국 시민이시니까 중국에 가서 공부도 하실 수 있고 거기서 또 소련 여행도 하시고 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그거를 책으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 정중동 세 권으로 이제 쓰셨는데 제가 이 책도 아주 재밌게 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소련과 중국을 그렇게 여행하실 수 있다는 것도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독특한 경험이었는데 어떻게 중국에 가서 미술을 더 공부하시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하시게 된 건 어떤 생각에서셨죠? 서양화의 모든 그 장점이나 그 과학성 같은 거를
동양화에다가 적용을 해서 정말로 갈아엎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양화 하면은 중국은 반드시 가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동양화가 원래 중국에서 나오는 거니까. 중국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근데 중국 가서 제가 이런저런 막 별별 경험이 다 많습니다만은 도낭에 가서 제가 거기서 큰 거를 배웠습니다. 모래사장을, 모래 언덕을 보면은 그 모래밖에, 데저트니까, 저기 사막이니까 모래밖에 없는 데인데, 그게 아침, 저녁으로 보면은 모래에도 그 물결 무늬처럼 무늬가 있습니다. 그것이 변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바람이 불어 올리나. 어떻게 저게 불어 내리면은 무거운 게 자꾸 없어질 텐데, 모래산이 그대로 있으면서 물결 무늬가 생긴다 하는데, 그 모래 하나 뒹구는 것 때문에 그것이 그 물결 무늬를 변화시킨다는 걸 제가 그 모래 하나를 그 뒷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내 한 존재에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거기서, 그때 50세인데 거기서 깨달았고요. 그리고 하찮은 존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역시, 그 에너지와 파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거기에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게 도낭에서 혼자서 그 이제 모래 하나를 보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참 감추어둔 보물 같은 건데, 그것을 제가 중국 통틀어서 얻은 거에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1년에 두 번째 뉴욕에 근무할 때 이제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굉장히 오래간만에 연락을 드린 건데도 선생님이 이제 기억을 해주셔서 그때 이제 제가 찾아뵀잖아요. 찾아뵈서 그 밀타운 웨스트 쪽에 이제 스튜디오를 가지고 계셨는데, 제가 그 스튜디오를 이제 방문했더니 선생님이 이제 아드님이 그 서찬원 대표이시죠. 그때 이제 그런 IT, 닷컴 이런 붐이 불었을 때 굉장히 성공한 재미 사업가, 젊은 나이에 성공하셨고, 그래서 그런 스튜디오도 마련해 주셨다.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거든요. 뉴욕 와서 불란서 학교를 처음에 넣었어요. 근데 얘가 그냥 어디든지 간 데마다 그냥 1등을 하는군요. 그래서 이제 1등을 하는데, 좀 아가씨를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그 연애만 해제낀 모양이지요. 그래갖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철학 선생, 그 동양 철학 선생하고 싸워가지고 학교를 그만 안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다니고 안 간 거예요. 그때 컴퓨터 아무도 모를 때인데, 걔 아버지가, 저희 남편이 이제 컴퓨터를 보라고 그랬던가 봐요. 그 굉장히 빨리 한 거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컴퓨터를 배웠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들으니까는 뉴욕 마가진에서 뭐 컴퓨터 하는 사람을 구한다고 이렇게 들었나 봐요. 그래갖고 뉴욕 마가진에 가서 그냥 덜컥 취직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컴퓨터 전문가로, 난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짓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그걸 그만두고 자기 회사를 차렸죠. 그 agency.com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무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한테, 내가 뉴저지에 남편이 그때 돌아가시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뉴저지 어떤 집에 가서 저기 있었는데, 거기 와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난 돈 하나도 없는데. 내가 레슨해서 살고 있었는데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냥 갔어요. 근데 나중에 신문에 보니까 자기 친구, 영국하는 친구 40불하고 자기 40불하고 80불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만드니까 돈 빌려달라고 은행마다 찾아갔는데, 은행에서 그냥 웃고 그냥 뭐 커피 한 잔 대접하고 가라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뭐 유명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어디 지금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만두지. 뉴욕 마가진에 표지 앞에 나왔어요. 그래갖고 성공을 했다고 그러죠. 미국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활동도 하시고, 작품 활동도 하시고, 또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도 하시고, 정말 지금까지도 너무나 활발하게, 지금 80대가 넘으셨어도 선생님은 정말 그 에너지가 항상 넘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뵐 때마다. 미국에서의 활동, 미국에서의 삶,
미국에서의 작품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의 이상이고 제 아버지 이상입니다만 진실된 것이 역사가 될 수 있는 세상을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티스트 뭐고 간에 역사가 진실로 써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아티스트니 역사가뿐 아니라 온 지구에 있는 백성이 온 인간이 다 그거 하나를 그런 목표를 위해서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술가지만 예술가들이야말로 정말로 비판 정신이 투철해야 되고요. 정의감에 투철하지 않으면 좋은 작품 절대로 못합니다. 자기를 못 속이기 때문에요. 손이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지만은 손이 긋는 선인이 저민이 다 자기를 절대로 못 속입니다. 그게 자기 생긴 대로밖에 못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삶의 목적이지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뭐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그런 부분적인 거는 말도 안 되는 게 허접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내가 아티스트라고 내세우지도 않지만은 아무나 아티스트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세월이 다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아티스트라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그래요. 인생이 무슨 목적이 있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건 오늘 할 따름이지 내가 이것이 어저께는 어땠고 내일은 어떻고 그 생각 안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here and now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이 내 인생이기 때문에 here가 미래가 되고 here가 yesterday가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현재성이 인간 생명의 존재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으면 내가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후회가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바람이 있다면 제가 죽기 전에 통일이 됐으면 좋겠지만 통일은 영원할 것 같고 그래도 혹시 압니까? 우리 민족이 사는 방법은 통일밖에 없는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바로 거짓말하지 않고 똑바로 살아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류가 좋은 역사를 쓸 수 있는 진실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